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지경강 박쌤입니다. 또 한 주는 건강히 잘 보내셨죠? 지금 해 풀어드리는 책들이 워낙 좀 무거운 내용도 많고 여러분들이 좀 이런 일이 있어도 한 번쯤 더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입장에서 길게 끌고 가고 있습니다. 또 책이 또 워낙 두껍거든요. 두껍고 얘기해 드리고 싶은 내용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6장 부작용만 남긴 약 급성 백혈병 치료제. 그래서 이제 이 책이 쓰일 때 이제 약인가 봐요. 급성 백혈병 치료에 쓰이는 빈크리스틴이라는 약의 사용서에 나와 있는 주의사항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본제는 단지 정맥 내로만 투여해야 한다. 주위 조직으로 노출되면 심한 자극을 일으키고 봉화지겸이 발생할 수 있다. 신경 독성이 용량에 관련되어 나타난다. 본제의 용량 초과는 치사를 일으킬 수 있다. 치사라는 건 죽음이거든요. 부작용이 아닌 용법 용량상의 주의사항이 이 정도다. 주의사항이 이런 정도의 약이라면 어떠한 이유에서건 단 한 톨도 우리 몸에 들여놓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정맥 내로만 투여해야 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단지 정맥 내로만 투여해야 한다는 말은 혈관은 통증을 느낄 수 없기 때문이다. 주입되자마자 즉시 대량의 혈류로 희석되기 때문에 즉시 혈관염증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일 뿐 조금만 더 투여가 지속되면 혈관 또한 부식되고 말 것이다. 테러에 쓰이는 생화학 무기가 가장 두려운 이유는 극히 소량으로도 신경을 마비시켜 빠른 시간 안에 무수한 인명을 살상할 수 있기 때문인데 이 약 또한 적은 양으로도 신경세포를 망가뜨릴 수 있는 가공할 파괴력을 지니고 있다. 처음에는 지각장애, 지각 이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다가 투여가 계속되면서 신경통이 생기고 나중에는 보행장애, 운동실조, 마비 증상 등의 운동성 장애가 나타난다. 좀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급성 백혈병 치료제로 불리는 빈크리스틴의 부작용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첫 번째 가장 흔한 부작용은 탈모증이며 가장 불편한 부작용은 신경근육통이다. 탈모증, 지각상실, 이상감각, 보행 이상, 근소모증 같은 부작용은 적어도 치료가 계속되는 동안 지속될 것이다. 쭉 나옵니다. 두 번째, 혈액계, 백혈구 감소. 이게 암이라고 하면 백혈구가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야 암세포하고 효율적으로 싸우죠. 근데 백혈구가 감소합니다. 때때로 과립구 감소, 과립구도 마찬가지죠. 빈혈, 혈소판 감소, 출혈 경향, 드물게 범혈구 감소, 무과립구증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세 번째, 내분비계. 때때로 저나트륨증, 저침투압 혈증, 요중 나트륨 증가, 고장뇨, 의식장애 등을 수반한 항이뇨 호르몬 부적절 분비 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다. 네 번째, 소화기계. 구역, 구토, 설사, 변비, 복통, 궤양성 구내염, 마비성 장폐색, 천공 구멍이 난다는 거예요. 이런 부작용들이 있고, 다섯 번째는 순환기계, 고혈압 및 저혈압이 보고된 바 있다. 여섯 번째, 호흡기계, 숨이 차거나 기관지 경련이 일어날 수 있다. 일곱 번째, 비뇨생식기, 다뇨, 배뇨곤란, 방광무력으로 인한 요정체가 일어날 수 있다. 여덟 번째, 신경계, 신경근육계 부작용이 자주 일어날 수 있다. 계속적인 치료로 인해 운동성 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 운동실조, 마비 증상이 계속적인 투여 후에 보고되었다. 근육의 부전 또는 마비를 포함하는 뇌신경증 증세로 외안근과 후두근이 가장 흔하게 침범된다. 눈에도 이상이 온다는 얘기예요. 9. 피부, 탈모, 발안항진, 때때로 피부 낙설. 탈모와 피부 낙설이 일어났다면 추가로 손톱, 발톱의 위축도 또한 나타날 수 있다. 열 번째, 눈, 일시적인 중추적 실명 및 실명과 동반된 안 위축증이 보고된 바 있다. 11번째, 기타, 발열, 두통, 체중 감소, 언어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부작용이 많습니다. 이 글로만 보시니까 그게 그래도 암보다 낫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되게 슬픈 얘기예요. 7장 만성골수성 백혈병의 진실 해가지고 420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해열진 통제가 없다면 만성골수성 백혈병도 없다라고.
통증은 인체에 가해진 모든 종류의 스트레스에 의해 손상된 기능이 자연 치유될 때 치르는 대가인데 해열 진통제로 그 통증을 대신하려 들면서 심각한 문제와 마주하게 된다. 뭐 해열 진통제의 부작용이나 뭐 백혈병에 대한 부작용들이야 뭐 앞에서도 읽어드렸으니까. 어린이의 경우 대다수가 급성 백혈병으로 판명되는 이유는 1, 2년씩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가와사키병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열 진통제를 장복하는 일이 없어서 오랜 시간을 두고 만성화되는 예가 드물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진대사가 떨어지는 50대 이후에는 감기로 인한 발열이 심각한 수준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만성 백혈병은 대부분 청소년기 이후에 발생한다. 또 이제 완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완치란 정상 수명을 살게 되었다는 뜻이지만 현대의학이 말하는 완치는 고작 그들이 정해놓은 5년여의 생존기간을 겨우 넘겼다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완치율 50%에서 60%라는 말은 5년을 살 수 있었던 사람의 숫자가 골수이식 환자 100명 중 고작 50명이었다는 말이며 나머지는 40~50명은 5년도 채우지 못했다는 이야기다. 그나마 완치율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소아의 골수이식 성적이 좋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426페이지 8장이 이제 시작되면서 글리백의 백일몽 희망인가 또 다른 절망인가 해서 글리백이라고 하는 이제 근데 이제 글리백을 사용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정상인 몸에는 없던 이상 조직이 생기고 자라나는 일련의 변화에는 유전자 변화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모든 결과에는 그에 상응하는 원인이 있고 작용이 있으며 그에 대한 반작용이 있기 마련이다. 이게 이제 글리백을 쓰게 되면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434페이지에 글리백의 백일몽에서 글리백의 임상 성적이 기존 항암제보다 우수하게 나타난 것은 약효 때문이 아니다. 무시무시한 부작용이 지닌 기존의 항암제에 비해 급성 부작용이 적게 나타나는, 즉 내약성이 좋기 때문이다. 약효가 좋은 게 아니고 부작용이 적다는 얘기예요. 기존 항암제보다는 급격한 부작용이 드물게 나타나기 때문에 자연 치유력이 작동할 여지가 많아졌을 뿐 백혈병 치료 효과가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다. 매 맞는 사람이 대나무로 만든 매가 박달나무 방망이보다 참 좋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글리백보다 내약성이 훨씬 우수한 것이 있다면 가장 좋은 약이 될 것이다. 가장 훌륭한 내약성을 지닌 것은 다름 아닌 음식이다. 음식입니다. 먹는 것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뼈가 된다는 사실은 의학이 없던 시절부터 인체에 적용되어 왔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뭘 드시냐는 거예요. 무엇을 드십니까? 무엇을 드시고 어떻게 생활을 하십니까? 그것이 결국 내 건강을 좌지우지한다는 얘기고요. 438페이지에 이제 9장이 시작되면서 골수이식 의학인가 폭력인가, 그래서 이제 골수이식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그 옛날 원자탄이나 할 수 있었던 일을 이제는 해열 진통제와 의미 없는 혈액 검사, 뇌 척수액 검사, 골수 검사, 항암제 투여, 방사선 조사가 완벽하게 원자탄을 대신하여 정상인을 백혈병 환자로 둔갑시켜 놓고 있다. 며칠 병원에 묵고 있는 동안 일사불란하게 백혈병이 만들어지면 자연스레 정해진 수순에 따라 골수이식이 의제로 상정된다. 현대의학이 방송 매체에 적극적인 도움 없이 백혈병 치료에 골수이식이 얼마나 중요하고 급한 일인가를 일반인들이 자발적으로 떠올릴 수 있도록 세뇌시키려 했다면 아마도 천문학적인 광고비를 들였어야만 했을 것이다. 담당 의사의 긴장된 표정과 한두 번의 헛기침만으로도 환자나 가족들이 조건반사적으로 골수이식을 떠올릴 수 있도록 우리의 방송 매체는 때마다 해마다 텔레비전 앞에 국민들을 감동시켜 왔다. 골수이식이란 조혈모 세포를 옮겨 심는 것을 말함인데 일란성 쌍둥이의 형제의 것이나 자신의 조혈모 세포를 이식하지 않는 한 필히 면역 거부 반응을 겪게 된다. 그래서 면역 억제제를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이의 세포를 몰래 옮겨 심기 위해서는 자기 인식 프로그램의 작동이 멈춰야만 하는데 프로그램 수행자인 면역세포는 결코 잠드는 법이 없다. 그래서 현대의학은 골수이식을 하기 전 X선을 쪼여 남아있는 골수 기능을 마저 초토화시키는 면역부전 작전을 감행한다. 이렇게 골수부전, 면역부전이라는 두 번의 완전 무장 해체를 당해야만이 비로소 골수이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살려고 하는 겁니까? 죽으려고 하는 겁니까? 좀 가끔은 그런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5장 백혈병이 끝나고요. 이제 6장 백신이 이제 또
나옵니다. 백신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 챕터 6 그래서 백신이 됩니다. 여기 또 이제 4장으로 돼 있는데 1장은 이런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러시안 룰렛 백신 접종 이렇게 돼 있습니다. 러시안 룰렛이 권총의 탄화를 장전하고 벌이는 게임이라면 백신 접종은 주사기에 백신을 채우고 한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물론 백신 제조회사나 보건당국의 입장에서는 사망 확률상 러시안 룰렛과는 비교 없을 만큼 안전하다고 말하고 싶겠지만 10만에 하나, 20만에 하나 백신으로 죽음에 이르게 된 사람의 입장에서는 러시안 룰렛과 똑같은 2분의 1의 확률 게임인 것이다. 코로나 때도 사실은 코로나 백신 맞고 사망한 분이 많았지만 인정을 못 받았죠. 건강하던 분이 갑자기 신부전 심장마비로 세상을 떴는데도 그냥 심장마비로 세상을 뜬 걸로 돼버렸죠. 그래서 좀 450페이지에 면죄부를 받은 백신 접종 사고라는 제목을 가지고 시작이 됩니다. 백신에 의한 사망 사고에는 사면과 면죄부가 주어진다. 하나둘도 아닌 연이어 집단적으로 발생한 사망 사건이라 하더라도 신문의 송토기사만 열어낼 뿐 흥분의 목소리는 곧 백신 접종 행렬에 파묻히고 만다. 백신이 가져다주는 전염병 퇴치와 예방에 대한 공로가 크다는 이유로 백신에 의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살인죄를 묻지 않는 면책특권이 주어진다. 이제 혈압 얘기가 또 여기 뒤에 나오면서 이제 이게 다 이제 백신하고 연결이 돼서 그럽니다. 혈압이 올라 뇌혈관의 압력이 높아졌을 경우 혹여 뇌출혈이 일어날 것을 대비하여 코 안의 혈관벽은 조그만 충격에도 쉽게 파열되도록 고안되어 있다. 그래야만 높아진 혈압 때문에 피가 뇌로 몰려가도 코 혈관이 먼저 터져주어 뇌혈관이 파열되는 불상사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몸은 이렇게 다 완충장치가 돼 있다는 거예요. 두개골은 외부 충격으로부터 두뇌를 보호해주는 생명유지 공간이며 코 점막의 혈관은 혈압으로부터 뇌혈관을 보호하기 위한 완충지대인 것이다. 고혈일 때 해열 진통제의 위험성이 커지듯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오한 증상으로 피부 혈관이 수축되어 있을 때 PPA 성분을 복용하면 뇌혈압이 오르고 당연히 뇌혈관 장애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PPA 성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비충혈 제거제. 그래서 이렇게 부어오르는 걸 가라앉히는 약이거든요. 콘택 600의 문제는 지금 이거 판매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 어릴 때는 뭐 가을 늦가을 되면 엄청나게 콘택 600 선전을 했었죠. 콘택 600의 문제는 단순히 PPA라는 한 가지 성분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대증요법제 전체가 안고 있는 태생적 문제이며 그 때문에 앞으로도 제2, 제3의 콘택 600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안전한 아스피린으로 명령을 날리며 관절염에 애용되던 바이옥스도 태어난 지 10여 년 만에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죽음을 몰려 그 생을 마감하고 말았다. 가와사키병, 백혈병, 신부전, 간염, 뇌수막염, 소아당뇨병, 소아마비 이 모두를 일으킬 수 있으나 가장 안전하다고 알려진 아세트아미노펜을 위시한 증상 완화제 개념의 약물 대부분이 콘택 600이 엮은 숙명으로부터 전혀 자유롭지 못했다. 작용이 있으면 항상 반작용이 따른다. 대증요법에 동원되는 약물이라는 증상을 완화시키는 역할에만 치중하는 약물이기에 증상 완화라는 작용에 따른 반작용의 발생은 필연적이다.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약을 전혀 안 쓸 수도 없는 거고. 455페이지에 백신 룰렛과 해열 진통제 룰렛이라는 제목으로 시작이 됩니다. 발진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모든 심각한 부작용을 두루 경험하게 할 만큼 백신의 부작용의 종류와 깊이에 있어서 해열 진통제와 가히 쌍벽을 이룰 만한 시한폭탄이다. 폭발의 피해는 시한 장치가 언제 풀리느냐에 따라 태풍 같은 급성으로 나타날 수도, 십수년이 지나서야 본색을 드러내는 집안 치마 같은 것일 수도 있다. 발열, 학습장애, 자가면역질환, 사망에 이르는 이 모든 부작용을 단독으로 혹은 연합으로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백신과 해열 진통제다. 너무 이렇게 뭐 현대약에 반대하는 입장만을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이 건강 책을 풀어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관점도 있다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457페이지에 백신에 대한 오해 그래가지고 2장이 시작됩니다. 현대의학과 같은 시기에 태동하여 현대의학으로부터 예방의학의 전권을 위임받은 백신은 대중에 의해 예방의학의 우상이 된 지 이미 오래다.
그동안 왜곡된 의료 역사를 통해 그 우상은 우리에게 잘못된 두 가지 믿음을 심어주었다. 백신이 전염병을 예방해 준다는 것과 백신은 안전하다는 믿음이다. 이게 다 오해를 심어줬다는 얘기예요. WHO가 캠페인을 벌이기 시작한 1967년 당시 10개국 중 8나라 이상에서 천연두는 감염 능력을 상실해 가고 있었다. 노쇠한 천연두에 묻어진 발톱이 더 이상 마마 자국을 남길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천연두가 백신으로 소탕된 것이 아니라 흑사병, 성홍열, 콜레라가 그랬던 것처럼 스스로 쇠퇴기에 접어들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전부 백신의 탓으로 돌렸죠. 덕이라고, 탓이 아니고. 모두들 에드워드 제너가 경험했던 것처럼 백신을 맞으면 천연두를 피해갈 수 있으라 기대했지만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제한된 범위 내에서 국지적으로 발생했던 천연두가 정작 백신 접종이 의무화되면서 창궐하기 시작하였다. 1980년에서 82년 이 기간 동안 영국의 백신 접종률은 98%에 달했지만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천연두 역사상 가장 큰 재앙을 남기고 말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의 459페이지 조작으로 얻은 소아마비 백신의 영광 첫 번째, 그래서 소아마비 바이러스는 뇌와 척추신경을 공격 목표로 하는 신경세포 친화성 바이러스다. 그래서 이게 이제 소아마비 백신도 그 짓이라는 얘기고요. 소아마비 백신의 영광 두 번째도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백신의 공은 의식주의 개선에 있었다. 그러니까 백신 때문에 질병이 퇴치된 것이 아니고 의식주가 개선되었기 때문이라고 이제 저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염된 식수원, 태양광선이 들지 않는 과밀한 주거 환경, 분뇨 처리 시설의 부재, 식품의 신선도 유지에 필요한 수송 저장 시설의 미비, 면역력 확보에 필요한 영양분의 섭취 불량은 예나 지금이나 전염병이 발생하는 데 필요한 기본 요건이다. 이것이 개선됐기 때문이지 그거 백신의 덕이 뭐 전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사실은 제가 국민학교로 입학할 때는 항상 손수건을 왼쪽 가슴에 달았거든요. 누런 콧물이 나왔기 때문에. 그 누런 콧물이라는 건 영양 부족이었던 거죠. 근데 요즘 아이들이 초등학교 입학할 때 손수건 가슴에 달고 갑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미 다 개선됐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미생물의 번식을 막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인체 면역력과 면역계가 항상 원활히 가동될 수 있는 영양 상태를 갖추기만 한다면 미생물 감염은 자연 치유력에 의해 극복되며 또한 충분히 예방될 수 있다. 미생물에 감염된 경우라 하더라도 인체 면역계의 활동이 정상 범위 내에서 작동할 수 있는 식탁이 마련되기만 한다면 미생물 감염은 위기가 아닌 면역계를 단련시키는 호기로 이용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미생물과의 자연스러운 만남을 통해 면역계가 강화되지 못하고 백신 접종을 이용 미생물을 만나게 하려는 성급한 시도는 인체에 막강한 자연 치유력과 적응력을 신뢰하지 못한 데서 나온 조급증 때문이다. 일상생활 중 자연 감염되더라도 위장관 운동에 부하가 걸리지 않는 형태의 단백질을 섭취하고 더부룩하지 않을 만큼 조금씩 자주 신 김치 국물을 마시며 비타민 C를 고농도로 확보하고 보온에 힘쓰며 따뜻한 음식, 따뜻한 음료, 따뜻한 의복으로 체온 유지에 실패하지 않도록 하는 감기 자연치유법에 따라 감염 전이나 감염되었을 때 현명하고 지혜롭게 대처한다면 인체는 지금껏 겪어보지 못했던 사스나 조류독감, 그 밖에 인수 공통 감염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만큼 업그레이드된 전력을 보유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코비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국민을 백신 접종하면 간단히 전염병이 예방되리라 기대했던 것 같다. 그러나 몇 명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 하여 모든 한 사람의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토양과 대지를 가득 메우고 있는 미생물을 클린룸도 아닌 몇백 가지 백신 접종으로 인체와 격리시켰다는 계획은 너무도 천진난만한 발상이다. 그렇죠. 468페이지에 독감 예방 백신이 독감을 예방한다. 그럼 물음표입니다. 퀘스천 마크. 모든 감염증의 공통된 초기 증상은 오한, 발열, 관절통이다. 간염에 의한 것이든 홍역에 의한 것이든 초기 증상은 감기와 다를 바 없다. 감기에 걸려서 인체가 겪게 되는 과정은 다른 미생물이 감염되었을 때 밟아야 하는 궤도와 같은 것이다. 따라서 치료법 또한 감기와 다를 바 없다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413페이지에 소아의 돌연사는 백신 사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소아 자연사 증후군이라는 또 병이 있죠. 하여간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백신 얘기는 또 많이 했었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 2장까지만 끝내고 백신 3장은 3장은 이제 백신을 맞지 않아야 하는 이유 그래서 이제 479페이지에 시작이 됩니다. 그렇지만 또 이렇게 너무 길면 요즘 더더욱 그러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쇼츠에 감염되다 보니까 15분, 20분 되는 동영상은 잘 안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제 동영상이 좋다는 뜻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약간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얘기들이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금 길고 지루하고 안 와닿더라도 한 번씩 더 들으시고 내 생활과 내 가족들의 생활을 어떻게 건강하게 이끌어갈 건지 한 번쯤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